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문재인의 병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재인이 뇌병변을 갖고 있다는 의심은 상당히 여러 번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악의에 의해 제기된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측에서 은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이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고 문재인 측에서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진행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이 자주 졸고 식탐이 심해 보인다. 이 정도로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세 아니냐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비특이적 증상들이므로 그러니까 비특이적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병에만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서예요. 그러나 이런 비특이적 증상들도 다른 증거들이 뒷받침되면 의혹을 갖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밝혀드린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루지 않기로 하겠어요. 일단 신경과 전문의인 양현덕 박사의 컬럼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에 올린 칼럼입니다. 먼저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방명록에 4월 10일이라고 쓰는 실수를 했으며 10월 22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방명록에 11월 20일이라고 썼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실수가 반복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전제를 한다면 이는 인지 기능 중 진압력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팽목항을 찾던 날 방명록에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남긴 것이 논란이 됐다. 고맙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일부 유가족과 많은 사람들은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며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를 부적절한 감정이 표현이고 뇌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한다면 전두엽의 일부인 안화 전두 피질 및 측두엽이 편도체 기능 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에 나와 본인의 이름을 문재인이 아닌 문재명으로 잘못 부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실수로 전두엽 언어 중추의 기능 이상이 하나인 음소 착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재명이라고 부르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자를 유시민이라고 부른 것과 2017년 6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 방명록에 대한미국으로 오게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경선 토론회 발언 순서를 정하는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 수차례 알려줘도 사다리 타기를 잘하지 못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비공간 능력 이상과 전두엽 집행 기능 장애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2018년 9월 1일 포용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예상 밖의 동선에서 길이 막히자 책상을 넘어가는 돌발 행동을 보여 주변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일도 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측 두정엽의 기능인 일시적 시공간 능력 이상에 해당된다. 2019년 4월 19일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우즈베키스탄 의장대 인사를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논란이 됐다. 이 또한 굳이 의학적인 해석을 하자면 전두엽의 기능인 판단력이 저하로 볼 수도 있겠다. 더불어 대선 토론과 언론 인터뷰에서 동문서답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20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해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른 대선 후보들은 각자의 생각을 답한 반면 당시 문 전 대표는 질의와 동떨어진 페미니스트, 성평등 세상 등에 대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 당선 후인 2017년 7월 6일에는 독일 퀘르버 재단 초청 행사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에 한중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동문서답했으며 같은 해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오자입니다.
외신 기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 등이 치매 증상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인지신경학 측면에서 보자면 좌측 측두엽에서 관장하는 언어 이해의 문제 또는 전두엽의 작업 기억 및 집중력의 저하에 해당된다. 여기서 이제 양 박사 이분이 이제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 항상 김정숙의 부축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지상에서 걷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 분명 자기보다 힘이 없을 거로 추정되는 김정숙의 부축을 받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노무현 사망 4주기 추도식에 춤을 춘 경우가 알려져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분위기를 잘못 맞춘 것이 아니라 진행자가 강권해서 한 것이어서 그건 문재인 증상이 예로서는 뭐 적당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추도식에서 춤추라고 하는 그 진행자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죠. 순직한 소방관 아들에게 한 행동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선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빼도 논란의 여지가 조금만 있어도 다 빼버려도 문재인은 분명히 뇌병변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호한 사안들에서요. 이제 말실수한 거 제외할지 말지 결정하기 힘듭니다만 일단 같은 말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의심을 가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 봅시다. 적어도 공천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우리 새누리당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4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이 읽어야 할 질문 부분을 갖다 사전에 이제 미리 짜져 있는 각본이죠. 거기서 질문 부분을 문재인이 읽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단체장이 문재인이 읽어야 될 답변 부분을 갖다 대신 읽어주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생겼죠. 뭐 보도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거꾸로 됐다는 게 뭐 밝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인 고민정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기의 개인 대통령 기념관 건립건이 통과되었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일이 처리됐다고 경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걸 갖다 뻔뻔하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뻔뻔하거나 뭐 기억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이것도 빼기로 합시다. 하여튼간 그래도 하여튼간 병세가 보다 악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건 같긴 해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모호한 것들 다 완전히 제외하고 확실히 드러난 것만 봐도 뇌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인 이제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질환인 뇌 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상태가 어떤 건지 대강 가늠이 됩니다. 이 병은 처음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과는 달리 뇌 전체에 병변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뇌에 국소적이며 산발적으로 병변들이 생기며 이 병변들이 크기와 개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인지 기능이 한꺼번에 저하되지 않고요. 병변이 생긴 부위에 한해서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변의 수와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알츠하이머 병과 같이 이제 뇌 전체가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병이 그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뭐 이런 이제 병변들이 일어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커지다 보면 뭐 전체가 다 영향을 받죠. 이제 이 과정에 영향받은 부위 혈관이 약해져 파열될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이 알려진 두 가지 지병인 고혈압과 녹내장이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녹내장 환자가 알츠하이머 병이 더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알츠하이머 병 환자는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즉 모든 녹내장이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종류 녹내장은 이 물질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이거는 뇌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고요. 혈중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수치가 높은 경우 뇌아밀로이드 혈관 병증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 정도면요. 문재인에게 심각한 뇌병변이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억측으로 몰아붙이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즉 아직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이 대뇌 피질의 전반적인 변성과 뇌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단계는 아닐 수 있지만 대뇌 피질 곳곳에서 이런 변성, 사멸이 일어나며 점점 더 알츠하이머 병과 같이 전체
대뇌 피질의 변성, 사멸로 진행되는 단계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국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재인이 받는 정신적 충격이 커져 병의 악화 속도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버티면 버틸수록 문재인의 뇌병변 악화 속도도 그만큼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